대학교와 IBK 투자증권 ML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시장 유사성 기반 최적 투자 전략 발굴 모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IBK 투자증권 팀 팀장 발표자 이기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도교수이신 황윤숙 교수님과 멘토 한원돈 사모님, 그리고 김진아 차장님이 계시고요. 팀장 이기택, 팀원 고민채, 팀원 박지훈, 팀원 심윤보, 팀원 조성현 이렇게 5명이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제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제에 대한 배경은 일단 과거 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이었던 투자들을 1차 검증한 후에 이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의 최적의 투자 전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굴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과거 리스크와 투자 성과를 현 시점을 치환하여서 현 시점의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래서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현 시점과 유사 시점을 추출하여 과거 시점의 최적 투자를 현 시점에 적용하여서 최적의 이제 투자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품은 이제 3가지 피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뉴스 타이틀이라는 피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는 이제 주가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제 뉴스 타이틀 피처라는 것을 저희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타이틀 피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수치화된 자료들, 이제 지수, 모멘텀,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뉴스 타이틀을 이제 하나의 피처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에는 2가지 클러스터링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이고 두 번째는 섹터인데요. 마켓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코로나와 같은 큰 이벤트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마켓에 대한 상황을 거시경지를 반영하고자 하였고요. 섹터 클러스터링에서는 마켓의 전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섹터별 각각의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섹터별의 유사 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자 이제 섹터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한 시장 상황에서 비슷한 주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마켓과 섹터 2가지의 유사 시점을 반영한 유사 시점을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사 시점을 저희가 설계하고 나서는 유사 시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는데요.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반영된 이제 종목들과 포트폴리오들이 제작이 되고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백테스팅을 진행하여서 이제 효과적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저희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누었고요. 백엔드에서는 이제 AWS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GPU 서버와 사용자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크리에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전 최적의 모델을 저희가 선정해서 유사 시점을 파악하고 그 유사 시점 파악한 유사 시점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사용자 맞춤 형태로 이제 프론트에서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켓 클러스터 모델에서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인덱스 지수, 원자재, 번들드, 아니면은 CPI, 빅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근린차나 볼륨이나 아니면은 모멘텀 등등의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는 이제 결치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뛰는 가시에 혹은 특별하게 뛰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처리 과정을 갖췄고요. 이제 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연간 데이터를 일간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로그 정보화 혹은 이제 시그모이드 정교화를 진행하여서 이제 코로나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뛰는 데이터들을 다른 상황들과 이제 유사한 최대와 최소 크기로 맞추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델에 들어가가지고 유사 시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모델에서 사용된 것은 이제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피처들을 넣고 나서 이제 예측하는 시점들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측한 시점들이 다양한 예측 시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유사 시점들을 현재 타임 포인트와 근처에 있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유사 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섹터 클러스터링 모델입니다. 이제 섹터 클러스터링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이때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섹터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섹터 기본 데이터를 수집해서 CSV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이제 결측치 제외나 데이터 비존재 데이터는 이제 평균값을 사용하는 마켓 클러스터링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섹터 클러스터링 모델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스케일이나 차원추소 클러스터링 과정에서는 이제 로버스트 클러스터나 SVD를 사용하고, 이제 클러스터링에서는 FP, 어피니티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저희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과거의 유사 시점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가져오고,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현재와 과거와의 유사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스코어도 저희가 EDA 파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제 유사 시점들을 가지고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피처에서 사용되는 이제 유스 키워드 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유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이버 금융 주요 유스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날짜의 유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날짜의 유스 데이터를 모아서 예의별 키워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용되는 것이 키버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유스 타이틀과 본문을 합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상위 10개를 저희가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상태성, 명사, 동작성 명사를 추출해가지고 디펜던시 파서를 통해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복합 명사를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리인상 우려 속에서 유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욕 증시 그리고 하락 마감해서 하락을 가져와서 유욕 증시 하락 이렇게 단어를 저희가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제너레이터입니다. 포트폴리오 제너레이터에서는 이제 앞에서 사용된 섹터별 유사 시점과 종목들을 곱해가지고 이제 랭킹을 진행합니다.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 같은 경우는 퀀트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퀀트 지표별 랭크를 저희가 추출하고 그 랭크의 합산을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과 유사 시점을 곱한 이 데이터들을 이제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된 퀀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변동성 팩터, 모멘텀 팩터, 그리고 밸류 팩터 이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변성 팩터, 그 다음에 모멘텀, 밸류 팩터의 각각에 대한 전체 등수를 확인하고 이 등수를 저희가 합쳐가지고 이제 토탈 랭킹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데이터는 결국 섹터별 종목의 테이블을 이렇게 제가 따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섹터별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요. 다음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 인풋으로는 요청 섹터와 채권 종목 비율,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제 사용자 맞춤 종목들로 이루어진 채권과 종목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작하게 된 포트폴리오로 예시로 이제 위험 균형 포트폴리오와 이 종목 100%로 사용한 이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플러스 거기에 샤프 비율까지 적용하게 된 이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백테스팅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옵션을 가지고 유사 시점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동적 리밸런싱을 진행해가지고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면요. 이제 인풋에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인풋, 주식과 채권 비중, 보유 기간, 투자 성향, 마켓 섹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유사 시점 기반 데이터 수집에서는 모델이 계산한 유사 시점을 바탕으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적 리밸런싱인데요. 이제 각 기간별로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밸런싱은 각각의 종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25%는 이 종목, 10%는 이 종목, 30%는 다른 종목을 사용한다라는 이 종목 비중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설정 위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별 비중을 매월 혹은 매주 이렇게 리밸런싱 할 때 종목 비중을 저희가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설정한 비중을 가지고 예상 수익률과 위험도 비중을 저희가 출력하게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왼쪽 그림이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 파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뒤에 시험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데이터를 이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유사 시점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양한 고전적인 포트폴리오 기법에 이제 머신러닝의 예측 결과를 사용해가지고 신뢰성과 성능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예측 전략을 저희가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시점 분석을 도와주는 2대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2대2 서비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직접 튜닝해서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의 성과와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전략 분석을 위한 저희가 다양한 유형의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저장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피처 익스트랙션과 2대2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사 시점 검색 모델과 이제 최적의 투자 전략 발굴 및 시각화 시스템까지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적의 투자 전략 기반의 고객 투자 성향을 맞춤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 성과와 기대 효과입니다. 네, 저희의 개선점과 아직 향후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마켓 클러스터링을 통한 그리고 뉴스 키워드를 통한 이러한 파트에서 저희가 개선점과 향후 계획은 남아 있고요. 이제 2학기라 4월부터 12월까지 학기와 2학기 동안 저희가 한 과정에서 이제 피처 형태를 수정하거나 레이어 형식을 변형하여 조금 더 견고한 학습 능력을 지닌 모델을 개발했지만 기존 모델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정밀한 모델을 개발할 여지를 저희가 남기고 있고요. 유스 키워드와 EDA에서도 이제 키워드 인베딩이나 클러스를 시도하면서 피처를 넣으려는 고 하였지만 이제 성능과 기존 모델 성능과 비교했을 때 낮은 성능을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키워드를 좀 더 정교화해가지고 피처로서 활용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연 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저희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호응 과정 같은 경우에는 IBK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 곳 옆에 마켓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인덱스,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와 같은 전체적인 주가 시장에 대한 내용, 주식 주가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파트를 확인해 보면 이제 그 당일의 변화율과 그 레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의 트렌드, 모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일, 7일, 15일, 30일 동안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섹터 파트인데요. 이제 섹터는 저희가 약 35개 정도의 섹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섹터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 이렇게 다양한 저희의 종목들이 나와 있고 이제 보유 시가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잘라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종목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 기간을 맞춰가지고 종목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EDA 파트입니다. 이제 EDA 파트를 확인해 보면 이제 현재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의 주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 대한 이제 코스닥과 브렌트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이 기간 동안 저희 최근 주스 키워드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중국 코로나 확산, 뭐 원환율 전일, 국내 증시 상승과 같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 키워드 위에 마우스를 저희가 설정하게 되면요, 이제 타이틀과 내부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가면 이제 유사 시점 탄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저희가 설정한 유사 시점 기간 중에서
이제 유사하다고 되는 파트를 이렇게 저희가 추출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때에 대한 각 날짜에 대해서 이제 뉴스 키워드들도 당연히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와 주요 지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확인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와 뭐 코스피끼리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코스피끼리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요 지수를 확인해 보면은 어떤 지수와 큰 관련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섹터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고 유사 시점을 클릭을 해보면 비슷한 흐름이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IT 서비스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파트로는 이 포트폴리오 파트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파트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옵션을 설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 채권 비중,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투자 성향을 클릭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위험 감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을 클릭해서 원하는 섹터를 클릭해가지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면은 약간의 로딩 시간을 갖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해서 4가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 각 섹터별로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 KT, LG전자 등이 있고, 그 각 종목별로 이제 유사한 시점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별로 이제 다양한 비중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제작이 되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예상 수익률도 처음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백테스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리스크, 이제 MDD, 최대 낙폭 지수, 그리고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 지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VAR이라고 해가지고 Value and Risk, 이 종목에 내가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정도의 위험률이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웹사이트에서의 포트폴리오 EDA 마켓에 대한 이제 지수 정보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